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숏 물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숏 인트레스트 데이터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전월보다는 한 2.3% 정도 늘어나고 있고,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이제 플로의 숏 인트레스트 한 3.6% 정도 되고 있으니까 3%가 좀 넘어간다는 말은 숏이 좀 많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8월 30일 기준에서는 한 26빌리언 정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좀 많은 그런 가운데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일단 그래프들이 조금은 늘어나는 모양이 있죠. 그래서 조금 점진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셔서 우리가 히스토리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서 조금씩 일단 늘어나고 있죠. 6.6%, 그 다음에 2%, 8월 15일부터 8월달 들어와서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15일자 기준으로 해서 때 8월 15일, 8월 31일, 7월 31일, 7월 15일, 그래서 한 달에 두 번 일단 15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9월 15일자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조금 이거는 데이터가 느리니까, 돈 주고 하는 것들 아니니까 좀 데이터가 좀 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8월 달에 일단 물량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9월 달에 들어와서 보시게 되면 9월 12일자입니다. 자, 그때 일단 거래량과 더불어서 밑에 있는 그 파란 것이 일단 숏 인트레스트인데 공매도 물량인데, 공매도 물량이 요때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때도 한 3.2% 정도 되고 있었는데, 요때 물량 자체는 아무래도 장대 양봉이 나타나면서 360불대를 강하게 돌파할 때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는 숏 인트레스트라기보다는 숏 스퀴즈가 나왔다는 겁니다. 물량 자체를 갖다가 다 털어버렸다는 거죠. 매도를 해서. 자, 그 다음부터 일단 400대 위에서 놀고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공매도가 많이 들어와서 8월 달에 공매도가 일단 늘어났다고 해서 주가 자체가 그로부터 내려간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도리어 올라가 버렸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항상 많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주가가 내려간다. 자, 그런 등식이 거의다가 일단 성립이 안 될 때도 많이 있다. 자,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것들 갖다 돌파하면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공매도가 좀 많이 늘어서 지금 보시게 되면 약간씩은 늘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폭락하느냐, 자, 그렇게 보기는 힘든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매도가 이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공매도가 조금 있다고 해서 완전히 내려올 거냐, 자, 그렇게 봐서는 안 되겠다. 자,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테슬라 3분기에 인도량의 컨센서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도량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3% 정도 감소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44만 3,079대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좀 감소했고, 전 분기 대비해서는 15.4%가 증가됐다는 겁니다. 38만 4천대에서 조금 많이 증가됐죠. 그래서 전년 동기보다는 안 좋은 모양이 있다, 많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3분기 추정치도 47만 대 정도로 예측을 했는데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 있죠. 또한 2025년도에 컨센서스를 본다 하더라도 그때보다도 10.4% 정도 감소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 전년 2025년도를 본다면 160만 3,198대니까 좀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딜리버리 가지고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더 이상 요걸로서는 일단 따지지 않고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선수들은 어떻게 일단 컨센서스 레이팅을 주고 있는지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가 한 45% 정도 되고 있고, 홀드가 27%, 그 다음에 셀이 한 26% 정도 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평균의 12개월의 목표가는 335불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일단은 지금 이제 아무래도 20몇 퍼센트 정도가, 21% 정도가 하락을 해야 된다. 자, 그렇게 일단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9월 달부터 시작해서 레이팅을 일단 다시 들어왔던 그런 목표가를 본다면 거의다가 400불 위에 있습니다. 자, 그다음 대나이버스 같은 경우는 600불까지도 주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일단 좋게 보고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자, 나쁘게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자, 그렇다면 나쁘게 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들, 이런 것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게리 블랙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3분기에 딜리버리 에스티메이트 있죠. 이것이 한 43만 5천 정도 되고 있으니까 테슬라의 에버리징 같은 거에 프라이스 타겟이 335달러가 돼야 된다. 자,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로보택시라든지 아니면 일단 로봇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숫자로 지켜야만이 제대로 된 밸류에이션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600불 이렇게 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335불대, 자, 이때가 맞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요 사람인데, 자, 아무래도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존 얼링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향후 5년 동안의 매출의 성장률을 갖다가 빅7을 갖다 비교해 봤을 때 테슬라가 150%, 엔비디아가 한 100%, 그 다음에 메타가 95%, 마소가 75%, 그 다음 구글이 65%, 아마존이 60%, 애플이 10%.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테슬라가 가장 많이 일단 점수를 받고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때 아마도 이런 식으로 일단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제대로 된 생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요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와이펄 로보틱스라는 사람이 작성한 내용인데, 이제 2025년도에 매출 있죠. 자, 레버뉴 한번 보시게 되면 매출 자체가 92,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5년 후 2030년도 되면은 적어도 한 5배가 뛰면서 532,000 정도가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들. 그 다음 또 봐야 될 것이 우리가 풀셀프 드라이빙의 서브스크립션 있죠. 혹시 많이 넘어가는 것들의 해가 아무래도 2016년도가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P 레이쇼 있죠. 여기서 배수를 갖다가 가장 많이 주는 기간이 320배, 340배, 300배, 300 여기도 340배죠. 그 다음에 240배, 즉 2025년부터 시작해서 2028년도까지가 배수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기대치가 상당히 많이 갖고 가는 날짜가 한 3, 4년 정도가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현재로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나이버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600달러 일단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요 근거를 본다면 2016년도까지 아무래도 AI 혁명에서 상당히 중요한 발걸음이 되지 않겠는가. 자,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그로 인해서 내년 안에 한 30개 이상 도시에서 로보택시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이다. 그래서 아까 표에서도 2020년도부터 풀셀프 드라이빙의 서브스크립션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저렇게 말을 하고 있죠. 또한 AI와 더불어서 자율주행 시장의 규모는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또한 다른 것보다도 10년 안에 글로벌의 자율주행차 시장이 한 70%를 갖다가 테슬라가 차지하지 않겠나.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셀프 드라이빙 기능이 침투율을 50% 이상 증가시키면서 회사의 재무 모델의 마진을 갖다가 바꿀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테슬라 주가가 지금부터 막 큰 폭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자,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바닥을 지났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자,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났냐면은 OP 마진 있죠. 자, 오퍼레이팅 마진. 자, 영업이익 마진 자체를 본다면은 2024년도, 5년도죠. 2025년도 1분기 때가 2.1%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려와서 10%, 6%, 2%까지 바닥을 찍고, 자, 이번 2분기 때가 4.1%까지 늘어났다는 거죠. 자, 영업이익 마진이 늘어났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 자체가 여기가 바닥을 찍고 일단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려가고 있는 중이 아니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주가가 물론 약간은 출렁거릴 수 있겠지만, 주가가 출렁거린다고 해서 주가 자체가 완전히 꺾인다 이렇게 보지 않는 것 자체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2.1에서 4.1%, 그래서 6.2, 2.1, 4.1 이런 식으로 바닥을 치면서 올라가는 중이 있다. 자, 그거만 아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부터 영업이익 마진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폭락을 해서 꺼진다. 자, 그렇게 봐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좀 OP 마진 보셨으니까 EPS 한번 보겠습니다. 2024년도 있죠. 이때가 2.42 정도 되고 있습니다. EPS가. 자, 그 다음에 2.70 되고 있죠. 2025년도가 그만큼 안 좋다는 겁니다. 바닥을 치고 이제 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016년도가 2.42 정도 되고 3.2 정도 되면서 5.90, 그 다음 뭐 이게는 9.46까지 가고 있는데, 이거는 뭐 그때 가서 다시금 추령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일단 가고 있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EPS가 지금 원형을 그리면서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죠. 근데 여기가 일단은 바닥이 됐다는 겁니다. 주가가 올라가서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인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완전히 다 꺾인다가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제 말은.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서 조정은 1분이 있겠지만, 440불까지 왔으니까 1분이 있겠지만, 그래서 꺾이는 게 아니고 1분 꺾였다가 다시 일단 시간이 지나면은 갈 수가 있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EPS는 OP 마진 자체 이렇게 둥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일단은 가고 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약간 내려오면 그때부터 매수의 관점이다.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서 들어가야지 여기부터 일단 주가가 완전 꺾인다.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EPS의 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도 3월달 있죠. 자, 그때가 바닥입니다. 0.27 정도 나왔죠. 자, 그 다음에 0.40,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를 지나가고 있죠. 0.50 정도 되고 있다. 그 다음에 0.47, 0.46, 그 다음에 0.53 정도 되고 있죠.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약간 일단은 주춤은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440이라든지 480 그런데 올라가서 직전 고점에서 약간은 누울 수는 있죠. 자, 그 다음 또 다시금 상승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약간의 누우면서 다시금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는 갈 수 있는데, 자, 요거 자체가 약간의 지금 이제 눕는다든지 약간의 하락 이런 조정은 되고 있지만 이게 자체가 완전히 꺾여서 이렇게 내려온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지금 이제 이 정도로 이만큼 일단 내려오는 폭은 아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EPS가 완전히 꺾이면서 내려온다면 우리가 주가를 갖다 해서 털어버리고 다시금 밑에서 잡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약간의 눌림목은 있지만 다시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EPS에 수렴하고 있으니까. 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매출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도 있죠. 자, 요때 모습 속에서 상당히 많이 꺾이고 있죠. 92,000, 그 다음에 일단 11만, 그 다음 133,300, 자, 그 다음에 166,000까지 가고 있죠. 여기는 뭐 20만까지 넘어가고 있으니까. 자, 매출 역시도 이런 식으로 일단 지금 매출의 성장이 꺾였다가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돌아 나가면서 바닥을 치면서 올라가고 있는 중에 있다는 거죠. 지금이 올라가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주가를 갖다가 일단 매도를 한다든지 공매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테슬라의 지금 적정 주가를 한번 구해봐야 되는데 P 레이쇼 있죠. 자, 요거 자체 일단 적정 주가를 구하려면 어느 정도 배수를 줘야 되는지 그걸 봐야 되는데 2025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까지 있죠. 자, 그때 배수를 여기도 주고 있는 것들이 300배라든지 200배가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많이 주고 있죠. 자, 많이 주는 이유는 로보택시라든지 지금 이제 옵티머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많은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치에 상당히 많이 부응하면서 자, 많이 이렇게 땡겨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200배 이상을 지금 현재로는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보셨던 데나이브스가 $600까지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향후 1년 동안에 지금 이제 프라이스 타겟이 한 그 정도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이 프라이스 타겟을 $600로 봤을 때 그것이 한 2027년도 자, 말까지다 이렇게 했을 때 자, 그때를 보시게 되면 EPS가 3.23입니다. 자, EPS가 지금 이제 3.23이죠.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시총이 $600 간다 이렇게 했을 때는 아무래도 185배 정도로 P 레이쇼를 그 정도로 준다는 겁니다. 그만큼 일단 지금 배수를 많이 주고 있다는 거죠. 185.7배 정도 되고 있는데 자, 그 정도로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습에서 본다면은 2025년도, 6년도, 7년도, 8년도 이때까지는 적어도 이제 P 레이쇼의 목표가를 갖다 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정도의 배수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겠죠. 그런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지금 배수가 5년치를 본다면 120배 정도 밖에는 되지 않고 있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주고 있다는 모양은 더욱더 기대치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자, 그런 것들 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기대치에 맞게끔 자, 내년에 그런 식으로 로보택시 이런 것들이 성장할 수 있는지 자,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체킹을 해봐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테슬라를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지금 440불대까지 왔죠. 자, 그렇다면 직전 고점까지는 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물론 여기 그 다음 그 직전 고점 뭐 490불대까지도 있는데 자, 아직 물론 여기까지는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도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조금은 거북스러운 가격대죠. 있는 분들은 보유자 영역이니까 들고 가도 괜찮은데 신규 진입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가격대다. 아무래도 배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자, 그런 가운데 이때 우리가 조금 더 내려올 때 있죠. 주가 자체가 이렇게 내려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내려올 때 자, 그럴 때가 또 기다리보다 보면은 올 수가 있습니다. 주가 자체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내려올 때 자, 그럴 때가 보면 1차적으로 본다면 뭐 420불대 밑에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본다면 뭐 400불대까지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등락이 심한 주식이니까 그렇게 내려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죠. 항상 올라갈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내려올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저렇게 기다리셨다가 자, 그렇게 내려올 때가 조금씩 담아서 일단은 분할 매수하셔서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주식을 하셔야만이 읽지도 않고 자, 우리가 일단 편안하게 할 수가 있다. 안 그러면은 꼭대기에서 잡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폭이 조금만 내려와도 잠을 못 잡니다. 말은 지금 이제 한 10%인데 내가 1억 들어갔으면 1,000만 원 잃어버리면은 아무래도 힘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충분히 기다리셨다가 내려오면은 우리가 담아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많이 올라가도 또 내려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가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기다리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오게 돼 있다. 자, 그때까지 좀 기다리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지금 이제 신규 진입하기에는 약간은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